아빠는 하나팬. 안녕하십니까. 아빠는 하나팬입니다. 드디어 그 견고했던 3강의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약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롯데와 한화, 이 두 팀의 약진이 올 시즌에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요. 그 견고했던 3강으로 보였던 이 세 팀의 선전이 삼성이 3위로 올라오면서 이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60경기를 뒤돌아보면서 한화 이글스 그리고 빙그레 이글스까지 과거에 우리가 60경기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성적을 이루었고 최종 성적은 어땠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 한화 이글스는 앞으로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 상위권에 과연 머무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시즌 지금의 순위가 있기까지 참 많은 일들과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죠. 일단 3월에 극악의 타격 부진을 겪으면서 한화는 리그 10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이후에 말도 안 되는 8연승 했죠. 12연승까지 했죠. 역대급 연승 행진으로 리그 단독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약 열흘 동안 리그의 단독 1위 자리를 유지했던 한화 이글스고요. 그리고 현재 굳건하게 리그 2위로 현재는 순항 중입니다. 현재 리그가 약 45% 진행됐습니다. 이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게임이 진행 중인데 62경기에 36승 26패, 여전히 승패 마진 10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승률이 0.581입니다. 최근에 포스트 시즌 진출한 18년도 시즌 이후에 거의 최고의 성적인데요. 자, 60경기를 기준으로 우리의 과거의 성적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가장 높았던 성적은 92년도의 빙그레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일일지도 몰라요. 당시에 60경기에 38승 21패 1무 6할 4푼 4리의 승률을 자랑했고 정규 시즌 1위에 올랐지만 애석하게도 가을 야구에서는 한국 시리즈에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잘했던 시즌은 89년도 시즌이네요. 빙그레입니다. 역시 25승 22패 3무 승률이 0.614. 이때도 정규 시즌 1위를 기록을 했고요. 포스트 시즌에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한화 이글스가 좀 우승을 했었어야 됩니다. 당시에 빙그레 이글스였죠. 그리고 세 번째 잘했던 시즌이 바로 올 시즌입니다, 여러분. 25시즌 한화 36승 24패, 승패 마진 12개, 6할 승률이었죠. 정규 시즌 2위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화 이글스, 전신 빙그레 이글스까지 다 합쳐서 세 번째로 시즌을 잘 치르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팬분들은 아쉬움과 불만과 속상함과 괴로움이 있죠. 그게 야구팬 아니겠습니까? 자, 60경기 기준 좀 더 볼까요? 88년 빙그레가 35승 25패, 승률 0.583, 당시에 2위를 했고요, 정규 시즌. 그리고 가을 야구에선 준우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8년도 한화가 그 다음을 이루네요. 34승 26패, 승률 5할 6푼 7리, 3위로 마무리했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넥센 히어로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06년 한화는 33승 26패 1무, 그리고 당시에 3위를 하면서 준우승을 해냈고요. 90년 빙그레, 91년 빙그레가 33승, 31승을 이루면서 3위, 2위를 하고 준 플레이오프와 준우승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60경기 기준으로 5할 승률을 이뤘을 때 거의 대부분 가을 야구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5할 승률 기록했을 때 가을 야구 못 간 시즌은 없나요? 있습니다. 자, 15년도 한화, 05년도 한화, 04년도 한화, 95년도 한화, 08년도 한화는 4위에서 6위권 약간 5할 1푼, 2푼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정말 힘들게 중간 순위 싸움을 했지만 아쉽게도 최종적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못했던 시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한화 이글스는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은 92.6%라고 하네요. 굉장히 유력하죠. 자, 그럼 우승 시즌은 어땠을까요? 1999년입니다. 한화 이글스는 60경기 기준에 27승 31패 2무로 리그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리그 마지막 10경기를 내리 10연승을 질주해버렸던 놀라운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당시에 매직리그 1위까지도 복귀를 했다가 마지막 경기에 뒤집히면서 매직리그 2위로 마감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일단 양대 리그로 시즌이 치러졌습니다. 우리가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을 만나서 시리즈 전적 4대 0으로 완벽하게 승리를 했고, 코리안 시리즈에서 롯데와 92년도 이후에 7년 만에 재격돌을 하면서 이때 우리가 첫 우승을 이뤄냈죠. 당시에 정민철, 송진우, 한용덕, 구대성, 이상목 등의 극강의 타고 투자 시즌이었습니다. 99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고 투자 시즌을 겪어냈던, 그리고 그걸 견뎌냈던 한화
하나의 최강 투수진이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60경기를 치렀던 우리 이글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25시즌은 어떻게 흘러갈까? 일단은 엘로탄이 이끌던 3강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자, 치열하게 선두 싸움을 했던 엘로탄이 돌아가면서 맞붙었던 지난 시리즈, 그리고 한화가 2위를 유지했지만 롯데는 4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롯데의 부진이 조금 아쉬운 게 최근 10경기에 굉장히 부진합니다. 2승 8패고요. 부상 선수가 결국 이슈입니다. 황성빈, 정복은, 나승엽, 윤동희 이런 선수들이 일단 야수진에서 탈락하면서 타선이 굉장히 가벼워졌죠. 거기에 믿었던 데이비슨과 박세웅이 이제 조금씩 힘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불펜이 피로도가 좀 증가가 됐죠. 그러니까 식어버린 타선, 그리고 줄부상, 거기에 마운드까지 붕괴되니까 롯데가 이 6월의 위기를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LG 트윈스 얘기 한번 해볼까요? 과연 이 철옹성 같은 LG 트윈스 무너뜨릴 팀이 없나?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창기가 빠진 21경기에 LG는 10승 1무 10패 5할을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에르난데스가 돌아온 이후에 이제 선발진도 다시 안정감을 찾아요. 에르난데스, 치리노스, 송승기, 송중기까지 이어지는 이 선발진들이 여전히 위력적이고요. 물론 최근에 LG 트윈스가 타격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는 지금 마운드를 잘 버텨주고 있는데 복귀 불펜이 돌아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영찬, 함덕주, 장현식이 지금 이제 복귀를 했거나 복귀를 앞두고 있죠. 거기에 이정용까지 전역하면 이제 LG의 불펜은 거의 사실상 완전체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투타의 밸런스가 일단 가장 완벽한 팀은 10개 구단 중 LG 트윈스가 맞는 것 같고요. 한화나 롯데가 부진한다면 어쩌면 LG의 선두의 독주 체제가 6월부터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무서운 팀이 하나 올라옵니다. 바로 여름성, 여름만 되면 힘을 내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앞서 말씀드린 롯데 자이언츠와는 완전 반대예요. 10경기가 또 8승 2패입니다. 무서운 기세죠. 근데 사실 프로야구의 순위 경쟁은 사실상 6, 7월 8월 초까지가 거의 피크입니다. 자, 그러니까 순위 경쟁이 시작되는 6월부터 여름에 강한 팀들이 결국에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살아남는데 삼성이 거기에 가장 특화된 팀 같아요. 특히 삼성은 요것만 살아나면 훨씬 더 강해지는데 바로 3번 타자 구자욱 같아요. 우리 노시환 선수의 계력과도 똑같은 부분 같은데 결국에는 안정적인 테이블 세터와 4번 디아즈를 연결하는 요 구자욱 선수만 살아난다면 삼성은 더욱더 무서운 팀이 될 거고요. 불펜에서 일단 패스트볼 구속이 김재훈 선수가 계속 1kg, 2kg, 3kg씩 올라옵니다. 해가 지날수록. 자, 그러니까 이제 불펜의 김재훈과 이호성까지만 조금 더 좋아지면 삼성은 불펜에서의 어떤 경쟁력도 갖출 수 같고요. 어쨌든 삼성의 올 시즌 고민은 뒷문일 것 같아요. 여전히 부진하고 일단 너무 늦게 올라온 오승환도 삼성의 전력에 보탬이 아직 못 되고 있죠. 그리고 무서운 팀 또 하나 있죠. KT 위즈입니다. KT 위즈도 항상 모든 시즌마다 슬로우 스타터를 하면서 결국에는 5강권에 들어옵니다. 그 KT도 바로 턱 밑에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하나이글스는 이제 정말로 6월을 잘 견뎌야 하는데 우리에게 악재가 많습니다. 첫 번째, 문동주 선수의 기약 없는 1군 말소입니다. 오늘도 황준서 선수가 오늘 기아전에 등판하는 날입니다. 제가 일찍 영상을 찍고 있는데 문동주 선수가 기약 없는 1군 말소에다가 류현진 선수마저 말소가 됐죠. 2턴 정도를 쉰다 그래요. 그럼 우리 대체 선발은 누구냐? 결국 작년에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어쩔 수 없이 썼던 어린 선수입니다. 바로 조동욱과 황준서입니다. 황준서는 그나마 지금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동욱은 계속해서 불펜으로 쓰다가 이제 대체 선발로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콜업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김민우 선수 복귀가 그러니까 당연히 더 절실해질 수밖에 없죠. 김민우 선수 7월 말이나 8월 초가 돼야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하나이글스가 좀 잘 견뎌줬으면 좋겠고요. 문동주와 류현진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 시즌에 이렇게 대단한 성적을 하는 거는 폰세와 와이스 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두 선수가 현재 16승을 합작하고 있죠. 이 둘에게만 기대는 마운드의 한계는 어쩌면은 우리 선발진이 붕괴됐을 때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지만 오늘 좀 전에 노시안 선수가 6번으로 배치됐더라고요. 드디어 노시안 선수의 타선에 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결국 노시환, 안치홍 이 두 선수가 올라와줘야 타선도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자, 부진했던 건 지나간 시간으로 그냥 넘기고 치부합시다. 중요할 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뭐 지금 로테이션을 비우는 문동주, 류현진 그리고 노시환, 안치홍 우리 핵심 멤버입니다. 결국 레귤러한 이 선수들이 투타에서 잘해줄 때 한화이글스는 한화이글스의 야구를 할 수 있고 순위를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부진한 건 좀 있고요. 오늘부터라도 잘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자신의 이름값을 해주는 이런 선수가 되길 바라면서 자, 우리 지금 역대 세 번째로 좋은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가을 야구 가는 거 90% 넘는 확률로 당연한 거고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선 이 6월을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오늘 황준서하고 에더몰라의 경기인데 오늘 그 경기 리뷰와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는 하나팬이었고요. 우리 올 시즌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행복하게 이 시즌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